보통 36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36개월 아이들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뭘 많이 해주셔야 되냐면 그때부터 한글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림을 많이 네. 보라. 그림만 보고 끝이 아니라 그 그림에서 꺼낼 수 있는 생각들을 최대한 많이 꺼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문해력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문해력은 아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라고 그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홍 반장님 소설책 읽으실 때요. 네. 읽으시면서 자, 뭐 옛날에 뭐 나무가 많은 뭐 숲속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상상이 되죠. 그쵸. 그리고 배역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색깔, 차 색깔도 어떻게 나오고요. 그쵸. 특히 추리소설은 진짜 끝장나요. 너무 재밌어. 머릿속에 내가 나만의 그 글을 작가의 글을 나만의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업을 어떤 아이들이 정말 잘하느냐? 그림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봐왔다.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런 상상도 하고 저런 상상도 했다라는 친구들은 글을 읽고도 그림화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서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줬을 때 그림 자체를 갖다가 리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림 리딩이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말해서 그 글을 읽고도 그림화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홍 반장님 보세요. 홍 반장님만의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소설책 한 권을 읽으면 네. 집중이 매우 잘 돼요. 너무 재밌죠. 시간이 지나도 잘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책을 그렇죠? 보면서 밤샌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림화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읽다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누가 그랬더라? 네, 다시 또 뒤로 막 돌립니다. 네, 보고 끊겨가지고 이게 역할이 안 돼요. 맞아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이전의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 양육자님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보고도 자꾸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 그림책, 동화책을 읽어주시면서 글밥과 관련된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좀 찝어주시는 거. 예를 들어, 뭐 제가 어저께 우리 쌍둥이들과 같이 요즘 우리 쌍둥이들이 뭐에 빠졌냐면 늑대와 7마리 그 어린 양 아세요? 알아요. 거기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늑대가 똑똑똑 하는데 7마리 아기 양들이 7마리들이 각자 서로 다른 표정으로 엄마가 늑대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 글밥은 뭐라고 써 있냐면 늑대가 밖에서 똑똑똑 노크를 하며 엄마인 척하고 있어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 쌍둥이 키우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제 40개월인데 40개월 한 명의 아이는 엄마 똑똑똑하고 늑대가 있는데 이 작은 아가는 이제 저기 뒤에 시계에 숨을 거예요. 미래를 알죠. 왜냐면 뭐 벌써 한 10번 이상 읽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물어봅니다. 늑대가 어딨어? 내가 읽고 있는 걸 니네들이 그림과 잘 연상해서 보고 있니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늑대가 지금 꿀을 먹고 왔다 그랬잖아. 엄마 목소리 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밀가루 칠해서 손이 흰게끔 이렇게 보여줘서 엄마 손처럼 보여준다고. 할 거예요. 이런 이제 설명을 아이들의 어휘 수준을 맞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계속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될까 말아줘야 될까라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아이들과 문해력이나 상상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읽어주는 책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짧은 그 그림책 한 권을 읽는데 우리의 부연 설명과 그 나와 있는 7마리의 아기 양들의 표정들도 막 살피게 되고 이 7마리 중에서 누가 제일 겁먹은 것 같아? 얘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누가 첫째일 것 같아? 맨 앞에 있는 애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읽기가 돼서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과 이 그림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비교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엄마의 목소리가 빠지고 자기가 읽을 수 있는 학습자가 되었을 때 이걸 읽으면서 그림을 체크하고 그림이 빠지고 나서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 그림이 연상이 되고 요렇게 순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뇌를 자극을 하는 거네. 계속 엄마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활자에 반응하는 뇌로 만들어야 돼요. 활자에 반응하는 뇌. 활자만 보고 그냥 그거로 받아들이는 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능동적인 뇌로 만들어서 와 그러면은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많이 가는데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애들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뭐를 느끼는지, 뭘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거기 작품에 뭐 작품명 제목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름 날개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구름 날개라고 이름을 지었대. 왜 그랬을까라고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한 어떤 어머님께서는 최근에 제가 이제 미술관에 갔는데 앞에서 그 헤드폰을 아이한테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 뭐 하시나 들어봤더니 뭐냐면 이 그림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 한번 얘기하면 엄마 틀어줄게. 그 아이가 제가 봤을 때 한 7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연관적으로 해가지고 아이의 이제 또 뇌를 또 자극시켜 주시더라고요.